네, 이어서 10쪽으로 갑니다. 10쪽에서 먼저 등장하는 표현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셨어요. 부분집합.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완전히 속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요. 이 기호랑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기호는 원소, 어떤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라는 뜻이고, 얘는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속한다라는 뜻이야. 집합과 집합 사이엔 요 기호를 쓰고, 원소랑 집합 사이엔 이 기호를 갖다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거는 완전히 속해야 돼요. 완전히. 이제 약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거기 있는 29번부터 쭉 보시면 1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고, 여기는 1, 2, 3, 4로 이루어진 집합이 있어. 1로 이루어진 집합은 당연히 1, 2, 3, 4로 이루어진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겠지. 얘가 여기 완전히 들어가는 애니까요. 완전히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 6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실 거야. 30번 보시면 2, 3, 6이 여기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써 있거든요. 그러면 2, 3, 6 같은 경우는 1, 2, 3, 4의 부분집합이 될 수 없겠지. 아니다면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니까. 2, 3은 들어가는데 6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이제 뭐 이 문제 요진 거고, 그 아래에 있는 거 1, 2, 3, 4가 1, 2, 3, 4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똑같아도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약속이에요. 공집합이 나와 있잖아. 공집합. 공집합 같은 경우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저건 약속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속을 하나 써주고 그거 외우셔야 되죠. 무슨 약속이 있냐면, 공집합은 뭐다?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어떤 집합의 부분집합을 쓰라고 했을 때 공집합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쓰여져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부분집합의 성질 해가지고 써져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실 거고, 이제 그 아래에 있는 33번부터 35번에 있는 문제는 뭘 해달라고 하는 거냐, 지금 A가 B에 속하니 아니면 B가 A에 속하니 이거 써달라는 거거든. 뭐 하나만 해드릴게요. 하나만. 34번 문제 보시면 34번 문제에 집합 A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만족하는 X들 마이너스 1이랑 1인 거 아시겠죠? 집합 B 같은 경우는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들 뭐 1이라고 하나만 나와 있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A가 B에 속하지 못하지, 거꾸로 B가 A에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33번이나 35번도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가 B에 속하니 B가 A에 속하니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일종의 입 벌리는 거잖아. 그 막 대소관계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요. 우리 부등식에서 했던 그 대소관계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호가 가지는 의미가. 이제 그 옆에 보시면 36번 집합 A가요 지금 A, B라고 쓰여 있대. 이거에 부분집합을 써달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써달라고 돼 있어. 순차적으로 하나씩 써보자. 36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A의 부분집합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거만 딱 써주시면 되죠. 이게 36번 답이겠지. 이게 36번이고요. 37번으로 가시면 원소가 한 개인 부분집합을 구해달래. 다시 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이 집합에 포함이 되는 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그럼 뭐뭐 있냐면 A로 이루어진 집합이 하나가 있을 거고 B로 이루어진 집합이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 보시면 이거의 부분집합인데 원소가 두 개인 거 써달래. 그럼 뭐 자기 자신 써달란 얘기잖아.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뭐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2,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의 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래요. 그럼 말 그대로 다 써주면 돼. 다. 그럼 하나씩 써볼게. 보통 쓸 때 원소의 개수 순서대로 하나씩 쓰거든요. 원소의 개수 순서대로.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경우가 하나가 있을 거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나란히 써주시면 돼요. 이거 다 써야 돼. 중괄호까지 다 해야 돼요.
서술형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괄호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2로 이루어진 원소 2개로 이루어진 집합들이 이렇게 3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까지 해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총 개수 딱 세보면 알겠죠? 8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부분집합을 일일이 쓰는 것까지. 다시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다?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이렇게 속하는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걸 이제 기호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공집합은 어떤 집합이 어떻게 생겨먹은 집합이건 무조건 부분집합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분집합 하나씩 나열해서 쓰는 것도 여기 다 해보셔야 됩니다.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럼 거기 A단계 대충 채워진 상태에서 옆으로 가면은 서로 같은 집합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놨어. 서로 같은 집합. 그러니까 A랑 B랑 이렇게 똑같다라는 거의 정의예요. 두 집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서 동시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면 돼. 이게 이제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예요. 두 집합이 서로 같다. 얘가 여기 속하는데 동시에 얘가 여기 속해. 그러면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이거고, 너네가 어떤 두 집합이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는 거는 이건 초딩도 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 보시면 같은지 다른지 구별이 됩니다. 43번부터 46번까지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니까 한번 쭉 해보시고, 진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진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분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야. 그러니까 진부분집합이 뭐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든? 근데 A가 B랑 달라. 요때 이거 만족하는 요 A를 B의 진부분집합이라 그래. A가 B의 부분집합인데 A가 B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시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뭐 진부분집합을 모두 구해달래. 48번에 X바 X는 4의 양의 약수. 4의 약수 설마 못 쓰진 않겠지. 4의 약수 1, 2, 4가 있습니다. 요거에 진부분집합 구해달래요. 그러면 진부분집합 구하라고 하면 우선 부분집합을 쓰는데 원소 0개짜리, 원소 1개짜리, 원소 1개짜리, 원소 1개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짜리, 원소 2개짜리, 그 다음에 원소 3개짜리 이렇게 쓰잖아. 이게 부분집합을 일일이 쓰는 거라 그랬죠, 방금 전에. 부분집합 일일이 쓰면 이렇게 써지는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진부분집합은 요 부분집합들 중에서 요거 제외하면 돼요. 요거 지워야, 이렇게 지워야지. 요거 제외, 이거 제외한 나머지 집합들, 이거 보고 이제 진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자기 자신 아닌 거 똑같지만 않으면 돼. 이게 진부분집합이에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내용들까지는 그냥 외우시는 거야. 여기까지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써있는 내용은 외우기야. 이게 그냥 약속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약속이 그런 거니까. 저거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다가 설명을 할 내용, 이제 11쪽으로 아니 11쪽이 아니라 11쪽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외우는 것도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걔가 왜 그런 원리로 나오고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것까지 완전히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2의 n승, 여기서 n은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의 개수, 뭐 이래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렇게 구하고, 뭐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알면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그냥 쉽게 구해져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거 하나만 빼주면 되지. 왜? 진부분집합은 똑같지만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자기 자신 하나만 제외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 이 공식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모르죠. 이거를 근데 뭐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거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어떤 집합 A가 있어. 이 집합에 원소가 3개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저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면 8개야.
왜 8개냐? 뭐 원소 3개 있으니까 2의 3승에서 8개다 이렇게 외우고들 있을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요 1, 2, 3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집합을 얘기하는 거잖아. A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럼 1, 2, 3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집합, 잘 봐봐. 우리가 어떤 집합을 만들 거거든. 근데 요 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후보들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하는 건데 요 1 같은 경우는 요 집합에 원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다시 요 1이라는 원소가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2라는 원소 역시도 이 집합에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3도 마찬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다시 만약에 1, 2, 3이 다 안 들어가 그러면 공집합이 써지겠지. 만약에 1, 2, 3 중에서 1은 들어가는데 나머지 2개가 안 들어가 그러면 이런 집합이 써질 거 아니야. 1, 3 안 들어가고 2가 들어가면 이렇게 쓰여질 거고 모든 집합들이 다 표현이 돼요. 부분 집합들이.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인데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얘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얘도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이러는 거니까 각각 경우의 수가 2가지씩 있는 거거든. 그러면 경우의 수 이렇게 곱의 법칙 이용해서 곱해주시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8개다라는 거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소의 개수가 겁나 많다고 생각해봐. 1, 2, 3, 4 이렇게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0까지 있어.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은 몇 개 만들 수 있냐? 2의 100승계만큼 만들 수 있는 거지. 2의 100승계만큼 만들어져요. 다시 2를 포함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외울 필요 없는 거지.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제외하는 거니까 한 개만 빼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뭐 특정한 n개를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다 외우는데 원리는 이래요. 외우긴 외우는데 원리는 이래. 뭐 거기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거기 51번 문제 보시면 집합 A가 뭐라고 쓰여 있냐? 라이트래. 이렇게 써있고 저 5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A가 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해달래요. 그럼 뭐 답은 32개죠. 2의 5승 32개. 그 다음에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하면 이거 부분 집합의 개수에서 한 개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자기 자신 빼주면 되니까 31개. 여기까지 별로 어려울 거 없고요. 그 아래 보시면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L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L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러면 이건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 거냐면 다시 요거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32개인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요 L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 요 I도 마찬가지로 OX, G도 OX, H도 OX, T도 OX. 그래서 2가 5 곱해져서 2가 5번 곱해져가지고 2의 5승계만큼 부분 집합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번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L을 무조건 원소로 가져야 된대. 그러면 L은 그냥 무조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그냥 한 가지지. L은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한 개야. 근데 I, G, H, T 같은 경우는 가져와도 되고 안 가지고 가도 되기 때문에 OX 2가지씩 발생을 해. 그래서 L을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가 됩니다. 얘는 무조건 가져오고 나머지는 가져와도 되고 안 가져와도 되니까. 같은 논리로 54번의 문제. GH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GH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GH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겠네? 얘네들은 무조건 X지. 그 다음에 나머지 요 3개는 O도 되고 X도 돼. 그러면 각각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니까 2의 3승계만큼 있어요. 그럼 이걸 동시에 다루는 상황도 있거든, 문제에서. 뭐 이런 상황. I는 반드시 원소로 가져야 하고 T는 반드시 원소로 가지면 안 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냐?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없어야 된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L과 G와 H 같은 경우는 원소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잖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지금 3개 있죠. 그러니까 2의 3승계만큼 부분 집합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우선 A단계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A단계는 여기까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A단계 다 채우시고 나서 B단계 문제 천천히 풀어 나가시는데요. B단계 문제 중에 이제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주는 영상이 또 따로 올라갈 거예요. 문제 풀이 하시면서 막히는 부분들은 대표 문제 풀어주는 거 참고해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